김재현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명태균 씨에 관한 질문부터 좀 제가 간단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일 지금 거물급 정치인 이름을 뭐 너무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인물? 뭐 일단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아는 내용은 다 거짓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보시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 2021년 7월 30일 날 입당하게 한 날짜를 자기가 점지해줬다 이런 주장한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명태균 씨가 무슨 얘기다. 소리를 했는지는 몰라도 예. 명태균 씨 말 듣고 입당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예. 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과정은 예.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고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잘 아는데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최진석 교수라는 분을 통해서 단일화를 타진했다고 하는데 최진석 교수는 그때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 예. 나타나지도 않았던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그저 여기 찝쩍거리고 저기 찝쩍거리고는 그것을 자기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허풍쟁이들의 주장이죠. 선거판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사실 최근에 대통령실이 이제 해명과 설명을 좀 내놨는데 해명이 좀 늦게 나온 감이 있는데다가 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현재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예. 제가 정무수석 때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사실 전화통화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해당 국가의 경호 문제 때문에 예. 통신이 본국과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생각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실하게 해명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했다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김영선 전 의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데려가서 명태균 씨를 소개했고 명태균 씨는 자기가 김종인 위원장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저 형 동생 하는 사이다라고 하니까 마침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그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인데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와 연결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연결을 했다고 저는 캠프에 일했던 분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전후 사정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를 일으켰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이게 누가 먼저 소개를 했느냐, 누가 먼저 만났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명태균 씨를 알게 됐으며 그분과 어떤 협잡을 했는지 왜 그 출불사에서 김영선 의원을 폭로 공작에 이용하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뭐 자기가 먼저 만난 게 아니다 뭐 그런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좀 조금씩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 김재현 최고위원께서는요, 이 2022년 이 대구 중남구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그때 이제 이게 무공천 그 관련해서 명태균이 이준석 대표에게 무공천하라고 해서 저를 공천받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판단하신 겁니까? 어떤 근거를 좀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좀 추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당신이 대구 중남구에 공천에 왜 떨어졌는지 아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공천이 떨어진 게 아니고 무공천하는 바람에 그 제가 뭐 출마를 못했죠. 그런데 그러면 무공천을 누가 했느냐? 뭐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많이 떠들었죠 그때. 그리고 결정은 당연히 공관위에서
무공천하겠다고 결정한 거지만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였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게 혹시 이준석 대표를 시켜서 무공천하게 내가 작업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것도 허풍인 것 같다. 그런 이 사람은 허풍쟁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왜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서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공관위에서 했다. 뭐 밝혀라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자기가 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희한한 소리를 한다.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서 그냥 과민 반응을 보여요. 이준석 의원은 이런 과민 반응을 보일 게 아니고 언제 어떤 경위로 명태균 씨를 만났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거나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께 보시기에는 뭐 윤석 이 의원이 뭐 희한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뭐 책임을 묻겠다까지 입장을 강하게 냈는데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가 조금 석연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럼? 도둑이 재발절이나 하는 생각이 들죠. 왜 저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하는가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풍쟁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 하려는 것 같은데 그거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고 이준석 의원이 해야 될 말은 그거죠. 명태균 씨하고 나는 아무 관계 없다. 무공천 과정에 나는 아무 관계 없다 하면 될 일인데 저렇게 과민 반응 보이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혹시 뭐 찔리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지금 아마 이준석 의원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향후에 이준석 의원 보고 계신다면 이준석 의원의 입장 좀 저희가 좀 들어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인터뷰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라고 꼽히신 정치인들의 얘기,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입장에 내네요. 뭐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한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 정도 내용만 나오고 있거든요. 반응이 좀 이런데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뭐 한동훈 대표한테 그때 당시에 접근할 그런 이유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겠죠. 이번 일에 보면 유력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거는 다 김영선 전 의원이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현인이나 전략가인 것처럼 소개한 것 아닙니까? 악질 사기전과 있는 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이야기하니 그것도 뭐 검증이 된 사람인 줄 알고 이야기 들어보고 몇 마디 한 데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당신 시장 할래 대통령 할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전부 다고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는 최재형 씨를 국무총리 시켜라 했다는 건데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된 게 있습니까? 그냥 허풍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한테는 뭐 접근할 기회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런 허풍쟁이가 계속 떠들도록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시청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니까 계속 보도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더욱이 검찰에서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고 계속 지금 두고 있으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캥기는 게 있어서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수사해서 이런 악질적인 지금 허풍쟁이는 좀 처벌을 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야권에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정치자금법 관련된 이런 걸 수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 뭐 탄핵하야 이런 얘기 꺼내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서울중앙지검 정도에서 수사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든 창원지검이 수사든 수사를 해야죠. 압수수색하고 뭐하러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활보하면서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고 되지도 않는 허풍이나 떨어대고 이러면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뭐가 됩니까? 사실은 지금 보수층에서는 두 명의 인물을 이름 그중에 한 명이 이제 명태균 씨인데 아니 도대체 이게 보수층을 이렇게 뒤숭숭하게 만드는 인물 이게 뭡니까라는 약간 한탄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뭐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워낙 근데 이 명태균 씨가 이 거물급 정치인 이름을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피해자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분이 접근한 게 다 선거 때 아닙니까? 선거 때 사실 도와주겠다고 와서 그것도 오선 의원이나 지낸 김영선 의원이 와서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거 듣고 그 보내거나 뭐 또는 문자 메시지가 오면 그에 대해서 답해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이렇게 주장했다, 내가 이렇게 권했다, 이게 큰 뉴스가 돼야 되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거물 정치인이라는 게 다 그 선거 때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아마 저한테 돕겠다고 찾아와서 만나자 했으면 저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곤욕을 치르고 있겠죠. 일종의 피해자들이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 좀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뭐 거의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아니 서울중앙지검이고 뭐 아무튼 엄정하게 수사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아무튼 이게 약간 한탄 약간 그런 거 비슷한 섞인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아까 수사와 관련해서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야당에서. 아니 대통령을 이렇게 팔면 빨리 고소해가 대통령이 잡아야지. 왜 가만히 있냐 하는데. 그게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게 한 달이면 탄핵시킬 수 있다. 내 구속하면. 이게 협박죄가 안 돼요. 허풍인데 이게 명예훼손도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내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했다 이런 거. 따라서 이게 마땅하게 딱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협박이나 이게 안 되니. 애매하군요. 근데 정치적으로 지금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답한 거죠. 아무튼 이게 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서울에는 중앙정치에서는 이분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꽤 계시더군요. 근데 갑자기 등장을 해서 약간 여건이 뒤숭숭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 전해드렸지만 약간 한탄하시는 목소리도 내셨어요.